안녕하세요. 도라이 구대영입니다. 온라인에 하도 무자본 창업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있길래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해외 구매 대행은 무자본 창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탁 판매도 무자본 창업이 아닙니다. 저자본 창업이라고 해야지 더 맞는 것이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무자본인데 할 수 있는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자본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사업까지 한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돈이 0원일 때, 정말로 내가 돈이 없다, 돈은 없고 컴퓨터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사업, 돈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창업은 블로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기 비용 없이 자신의 전문 지식이나 관심사를 이용을 해서 수익하는 데 성공을 하고 있어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장점은 진입 장벽이 매우 낮아요. 블로그는 누구나 시작을 할 수 있고 누구나 글만 쓰면 되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나 티스토리 같은 것들로 무료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는 유료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초기 자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정만 만들면 누구나 바로 컨텐츠를 올릴 수 있죠. 두 번째로는 금전적인 부담이 없다라는 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무자본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SEO에 대한 시간과 노력만 투자를 하면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제목이랑 내용들을 잘 쓰면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초기에는 돈이 들지 않고도 글을 쓰기 때문에 트래픽을 많이 모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만의 팬덤을 만들어내기도 쉽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수익화 모델들이 있는데, 블로그를 사용을 할 경우에는 광고라든지 네이버에서 주는 애드 포스트, 히스토리 같은 경우는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서 클릭단 수익을 받을 수 있죠. 이후에 제품들을 홍보해주는 그런 마케팅 상품들을 통해서 커미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고 초기 비용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실패를 하더라도 시간만 소모가 되는 그런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단점으로는 무엇이냐면, 수익화가 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블로그를 잘 쓰게끔 배우는데, 공부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분명히 존재하고, 방문자가 늘어나게끔 하는 것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파트너들을 통해 수익화할 수 있는 것들까지 가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글을 한 달 동안 써봤어도 잘하시는 분들은 빨리 하루에 1000명씩 들어오는 블로그를 금방금방 만들어낼 수 있는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쟁이 치열하죠. 왜냐하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무자본으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동일한 주제들로 올라오는 컨텐츠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차별화되지 않으면 상위 노출이 어렵고, 상위 노출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키워드를 잡는 법들을 잘 아셔야 된다. 세 번째로는 꾸준함이 필요해요. 정말 매일매일 열심히 하루에 정해진 숫자만큼 콘텐츠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저처럼 게으른 사람은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블로그를 멈추는 순간 트래픽이 감소하게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소모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가 되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지식, SEO 최적화라든지, 블로그를 좀 예쁘게 보이게 한다든지, 글을 좀 더 읽기 편하게 한다든지, 이런 경험들에 대한 것들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글을 읽기 편하지 않는 블로그들은 오랫동안 읽지 않게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블로그는 접근은 쉽지만 수익화에 가는 데까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자본금이 한 300만 원 정도가 있다 했을 때 하면 좋은 사업, 그거는 저는 위탁 판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의 자본이 생기면 위탁 판매 창업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초기 투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리고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국내에서 위탁으로 많이 보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장점은 재고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업체가 고객한테 직접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인건비라든지 재고를 쌓아놓고 관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창기에는 매우 큰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빠르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업체만 알고 있으면 언제든지 스마트스토어 같은 플랫폼에다가 상품을 올려놓고 바로바로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는 다양한 상품들을 내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나는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 가지 상품들을 올려보고 판매가 잘 될 만한 아이템들을 골라서 팔아볼 수 있다는 거죠. 잘 팔리는 것들이 생겨나면 이걸 가지고 사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으로 성장을 할 수도 있겠죠. 배송과 물류가 위탁업체가 처리하기 때문에 운용비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절감이 되고, 대표님들이 하셔야 하는 것들은 상세 페이지를 잘 꾸미고 제품을 잘 골라내는 방법들에만 고민을 하시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점이 없지는 않겠죠. 첫 번째로는 수익률이 매우 낮아요. 왜냐하면 같은 상품을 여러 업체들이 가져가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지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고, 거기에 그에 따른 수수료도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직접 사입해서 파는 것보다는 마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상품의 품질을 제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객 불만이 발생을 했을 때 제가 직접 응대를 해야 하지만, 제가 모르는 상품일 경우에는 판매자와 같이 연락을 해서 다시 CS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이 경우에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공급사의 재고 부족이라든지 공급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상품을 보내줄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품질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컨트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것들에 대한 고객 CS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많은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가 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남의 상품들을 팔아주는 거기 때문에 이 내 샵에 브랜드화를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고객들이 상품을 보고 구매를 하는 것이 내 뭐를 보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구매 대행은 카드 값이 최소한 카드로 1,000만원 정도는 그을 수 있어야지 구매 대행으로 하기 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0만원 정도의 자본이 있다면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해외 상품을 국내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탁과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제품들을 해외에서 상품을 골라서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매니아층들을 잘 공략할 수 있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니치 시장을 공략함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직접 상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중간에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상품을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거쳐가는 게 없어서 상품의 원가와 판매가의 차이를 제가 다 수익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위탁 같은 경우는 중간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나눠 가져가야 되지만, 이것은 제가 해외에서 바로 구매를 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뺏기는 게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상품과 판매 채널을 확대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게 쉽죠. 네. 스마트 스토어와 오픈마켓뿐만 아니라 독립형 웹사이트로, 그러니까 자사몰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것은 위탁과는 조금 다른데, 제가 상품군과 판매 채널을 확대를 하면서 스마트 스토어와 오픈마켓뿐만 아니라 자사몰을 만들어서 나만의 팬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물론 존재하죠. 첫 번째는 해외 구매 대행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면 주문 처리라든지 해외 배송, 통관, 관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것은 경험에 의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리스크로 가져올 수 있는 충분한 위험이 되는 것들 중에 하나고요. 상품을 구매를 해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구매를 했을 때 이 배송 기간과 정산이 되는 시간까지 걸리는 것을 계산을 하면 초기에 그래도 돈이 없으면 구매 대행으로 빠르게 많이 판매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매 대행을 잘 하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구매 대행을 잘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규제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관세법, 전자상거래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수입식품을 판매할 때 들어간 것들 여러 가지들을 조금 대표님들께서 공부를 하셔야지 구매 대행을 하면서 안전하게 구매 대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돈이 많이 있다, 2천만 원 이상의 돈이 있어서 내가 정말로 여유 있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로켓 그로스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독자적인 브랜드와 상품의 포지셔닝을 통해 고객 충성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로켓그로스만 할 것이 아니라 네이버에서도 브랜드화를 시키는 것을 같이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사업으로 확장하기에 너무나도 용이하겠죠. 두 번째로는 대량 구매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입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판매 금액이 적정하다면 마진을 충분히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대규모 거래를 통해 공급을 받는 거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다른 제조업체와 협상을 할 수도 있게끔 되겠죠. 세 번째로는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상품들을 넣어놓고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물류와 재고 시스템을 확실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위탁은 이게 안 돼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체 창고와 물류 네트워크들을 3PL이라든지 로켓그로스를 통해서 판매를 한다면 배송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효율화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대표님들이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대표님들만의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 상품을 상표권과 디자인권 등을 확보를 해서 나만의 상품을 가지고 많은 돈을 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초기 비용이 매우 높아요. 대량 구매를 했기 때문에 구매, 물류, 창고 운영비 이런 것들이 소요가 될 것이고 초기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다 처리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이걸 다 폐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고 조금 온라인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철저한 데이터 시장 조사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획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물류 시스템과 고객 관리들을 통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사가지고 오는 경우들에는 샘플로 보냈던 상품과 이 제조돼서 보낸 상품이 다른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점으로 크게 작용할 수가 있고요. 유사 제품 판매자들이 금방금방 나옵니다. 그것을 강의로 팔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대표님들이 다음번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다 똑같은 상품들을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경쟁력이 없어질 수밖에 없죠. 내가 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고 앞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하시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로켓그로스는 엄청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케팅과 브랜드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이것을 하시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로켓그로스를 하시려면 적어도 안정적인 수입이 만들어진 다음 구매 대행이든 위탁 판매든 아니면 블로그든 내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이 만들어진 다음에 접근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저는 이제 구매 대행을 가장 추천을 하고 있지만 구매 대행도 못 하실 만큼의 여유가 없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일단 대표님들이 블로그를 키우시는 겁니다. 블로그를 키우신 다음에 그 블로그를 통해서 내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을 소싱을 해서 파시는데 국내 위탁 제품으로 하시면 국내 위탁 제품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사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품절이 자주 일어날 수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해외 구매 대행을 통해서 살 수 있는 몇 년씩 꾸준하게 잘 판매가 되고 있는 상품들을 소싱을 하신 다음에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고 이게 커져서 꾸준한 수익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로켓그로스로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냥 무턱대고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벌어야 하고 이야기하는 내용들 때문에 다들 열심히 로켓그로스를 배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명한 유튜버 분께서도 자기가 로켓그로스로 망해서 다시 구매대로 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로켓그로스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항상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터넷에 나와서 로켓그로스가 쉽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1시간만 일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유튜버들은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폭탄을 대표님들한테 떠넘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폭탄 떠넘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다시 구매되는 판이나 위탁이나 사입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건데요. 이게 대표님들께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발 쉽게 1시간 만에 돈 벌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 믿지 마시고 온라인 구매 대행이 됐든 블로거가 됐든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께서 꾸준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도 무자본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영상을 끝까지 한번 담아봤는데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